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팔순놈을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를 쓴 황인철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사회과학 같지만 사실은 인문학이지요.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경제이론이나 정치이론의 근거에서 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의 근거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와닿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팔순놈을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에 박근혜 정권의 국가보안법 수사 등 이른바 공안몰이가 세차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진보 진영의 재편 논의도 아주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시민사회 인사 100여 명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24일 오전인데요. 새로운 정치 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 모임입니다. 최근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려진 함세웅 신부님을 모시고 오늘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신부님 뵈러 온 이곳은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입니다. 어떤 곳인가요? 네, 기쁨과 희망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꽃과 같은 문헌이에요. 네.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상을 외면했었는데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된다. 교회의 자리가 세상 한복판이다. 네. 역사의 한 현장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배척했던 세상을 네. 껴안는 그러한 문헌을 공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네. 그 바뀌어진 대표적인 문헌이 기쁨과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갖고 우리 민족 우리 역사 현실 속에 들어가서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 태어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와 함께하는 민족과 함께하는 민중과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룩하겠다는 뜻에서 우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 함께 천주교 정의구현 정사재단 네. 설립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1994년을 계기로 95년에 이 연구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이 연구원의 역사가 20년. 네, 내년이면 20년이에요. 따지고 보니까 올해 사재단 역사가 40주년 네. 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많은 언론들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40주년을 역사적 의미를 이렇게 되살펴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역사, 특히 현대사에서 만약에 사재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또 올해 특히 이제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곁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없었다면 얼마나 쓸쓸했을까 이렇게 느끼는 신자들도 많고 또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재단 40년 역사를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신부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사재단이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들의 삶을 평가하는 게 조금 쑥스럽죠. 죄송하기도 하고. 다만 사재단 결성에서 결정적인 사건을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들의 은사버리신 지학순 주교님이세요. 네. 지학순 주교님이 1970년대 초에 청년 학생들을 도와주시고 네. 청년 학생들 과감히 껴안으셨거든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유신 체제에 항변했다는 이유로 네. 지학순 주교님이 구속이 되셨는데 네. 그 지학순 주교님의 구속 사건을 계기로 그 당시에 30대 저희 사제들이 더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네. 그런데 지학순 주교님과 함께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많은 청년, 학생, 시민, 네. 목사님, 교수님들이 네. 저희들을 성당에서
역사 현장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들이 했다기보다는 네. 성서의 삶이 현장의 역사인데 너무 건물 안에 네.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었던 저희를 역사 현장 세상 한복판으로 이끌어낸 주역이 지학순 주교님과 함께 그 당시에 구속되었던 민초학년 사건의 주역들 청년학생들이죠. 저는 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보장되었던 미래를 다 떨쳐버리고 네. 오직 민주화와 정의와 인권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바쳤던 그 순수한 청년 학생들이 우리 사제들을 성당에서 세상 한복판으로 초대하고 이끌어 주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늘 그들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고마운 거는 우리 사제가 이런 사건을 계기로 우리 민족사와 함께하고 네. 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자유와 인권 또 민주 또 통일 실현을 위해서 함께했다는 여기에서 더 큰 뿌듯함을 느끼고 그 이면에는 네. 하느님의 큰 손길, 사랑의 손길이 있었다를 늘 고백하면서 신앙 안에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유신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19일이죠.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을 통해서 해산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에도 없는데 의원단 5명 전원에 대해서 지역구 비례대표 가리지 않고 전부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 우선 신부님 이 결정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이틀 전에 네. 17일에 저희들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모여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를 위한 네. 제2차 원탁회의를 가졌어요. 네, 네. 한 수백여 명의 좋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그때 모든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헌법재판소가 정말 시대의 명령에 따라 법과 양심에 따라 이 사건을 기각해야 된다. 네. 통합진보당을 살려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한 두 분이 네, 좀 네. 역설로 말씀하셨어요. 네. 한 분은 우리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네, 나네요. 네. 우리 4.19 혁명회장 이신 선생님, 네. 동아TV 기자신데 저가 치매인가 봐요 이제. 그 선생님께서 네. 저는 기자적 감각으로 이 헌법재판소가 내일 모레 이걸 해산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모인 이 열정을 해산 결정이 난 다음에 지속하는 결의를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한 번 마지막에 또 한 목사님이 네. 이렇게 암울한 시대 정말 박정희 유신 독재의 아주 복사판인 똑같은 그러한 독재 시대 때 통합진보당 같은 당이 해산을 당해야지. 그 다른 정말 정당처럼 네. 2중대, 3중대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면 못하냐. 이런 독재 시대 때 이 당이 해산된다는 것은 그 당이 정말 살아있는 정당이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당이 해산되는 것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사실 가슴이 아팠습니다만 그 말씀 이면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큰 사랑과 애정 네. 또 우리 시대에 대한 큰 고민이 담겨져 있었잖아요. 네. 저도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제가 마지막 감사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네. 제가 많은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했어요. 바로 한 3주 전에 그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또 2차 피해에 네. 대한 그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그냥 무참하게 살육된 민간인 네. 대학살 사건의 네. 희생자들과 그 후손들 네. 또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쏘고 또 감옥에 갇혀 계셨던 분들과 또 그 가족들 네. 그다음에 많은 노동자들 농민들 네. 또 청년 학생들 시민들 이런 희생자들이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 이게
유신 시대와 전두환 시대 같으면 가능했겠는가? 좀 국회에 와서 우리들의 얘기를 막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크게 변했습니까? 그런데 한편에는 모순의 현상이 있는 거예요. 엄연한 독재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 꼭두각시 검찰 네. 또 그 권력의 그 하수인 이런 걸 지켜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복사판이냐 그게 좀 큰 회의가 들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거기서 피해자들이 읊조리는 말씀 중에 네. 제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은 막 검찰이야 원래 권력의 뭐 하수인이라 하지만 사법부는 조금 달라야 되는데 네, 오늘의 재판부 네. 법관들 똑같다는 거죠. 그 법관들이 거듭 태어나지 않는 한 법관들이 정말 뉘우치지 않는 한 이 네. 세상 바꿀 수가 없다. 우리 법관들의 회개를 위해서 법관들의 정말 뼈 아픈 성찰의 주역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네. 법관이 누구냐? 법 앞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네. 법의 죄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올라갈수록 대법관일수록 더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 피해자들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게 너무 가슴이 이렇게 아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정도의 민주화를 실현시켜 준 것도 다 청년 학생들, 시민들, 또 저희들의 몫인데 네. 사실 검찰 40년 전에는 중앙정보부의 그냥 하수인이었습니다. 지금 검찰권 대단하지만 그 검찰의 검찰권을 찾아준 게 우리 시민들이에요. 민주화 운동으로 예. 찾아줬더니 완전히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는 네. 그 군부 독재 정권의 앞잡이들이었어요. 잡아 그러면 다 잡아드리고 예, 잡아들이고 그냥 네, 이렇게 고문하고. 구속하고 구속하고. 앞잡이들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법을 지키는 것이냐 하는데 그게 참 가슴이 아파서 네. 저는 늘 그런 법조인들을 만날 때마다 또 모임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법연수원에서 네. 공부하고 졸업할 때 지녔던 그 다짐 또 이른바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큰 청춘의 꿈을 안고 있었어요. 네. 그 첫 마음을 간직하면서 정말 순수한 법 집행인이 네네.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율법학자들, 네. 바리사이들, 사두가이, 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는데 네. 종교인과 법조인들이 제대로 서 있을 때 그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 종교인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네. 또 법조인들, 뭐 판사, 검사, 때로 이제 변호사들, 네. 훌륭한 변호사님들도 계십니다만 또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네네. 그 토론 모임에 임했었는데 똑같이 그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를 위한 모임을 국회에서 장엄하게 우리가 열고 있는 거예요. 네. 이틀 뒤면은 해산이 될 텐데 네. 참 착잡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인사드렸어요. 저도 이 많은 분들의 정말 뜻과 같이 마음과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이 기각이 되어서 통합진보당이 살아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네. 더 좋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됩니다. 또 마땅히 아마 해산될 겁니다. 뭐 저의 예언이라기보다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엄연한 현실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구성 비율만 보더라도 비율만 보십시오. 이러면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나 저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인으로서 해석을 드리자면 십자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시대에 이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를 위한 네. 통일을 위한 하나의 밀알입니다. 이 통합진보당이 죽어야지 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통합진보당을 살려내고 우리 모두가 되살아나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네네. 우리 모여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을 보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어떤 측면에서? 그게 6대 3이니 네. 무슨 뭐 7대 2니 그러면 그 어정쩡하잖아요.
8대1이 분명한 거예요. 그 시대를 예. 반영하는 9명 중에 8분은 그건 권력의 앞잡이들이에요. 그분들은 87년 6월 항쟁 정신을 스스로 거부하고 역사를 배척한 사람이에요. 네. 그날의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그 기능은 끝난 겁니다. 6월 항쟁 정신은 끝난 거예요. 네. 한 시대가 장엄하게 막을 내린 거죠. 헌재 결정으로. 네. 그런데 그 김희수 재판관, 네. 그분이 우리들의 희망이에요. 꽃이에요. 그분의 판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좀 논리 정연하고 네. 시대 아픔을 담고 그게 8명의 찬성자들 속에서 한 명의 반대 의견을 내는 분 얼마나 신선합니까? 아, 그분이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바로 김희수 재판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유랑쟁 정신의 부활, 네. 또 우리 앞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부활, 미래에 대한 부활을 확인할 수 있다. 네. 8대1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적인 주장. 네. 저는 하나의 주장에서 질적 우월성, 질적 우위성을 제가 확인한 거예요. 이게 만일 6대3이라면 또 해석이 어정쩡해요. 8대1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차라리 간명하고. 그렇죠. 8명 다 이제 쓰레기들이다. 네. 87년에 그 항쟁 정신을 짓밟는 쓰레기들아. 가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75년 인혁당 사건을 사법살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 개인적으로 이건 헌법살인이다. 유랑쟁을 살인한 것이다. 네. 또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네. 그 한 분의 주장, 네. 한 분의 판결, 그 안에 우리들의 희망이 있음을 확인했고 그 한 분의 주장이 우리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과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뜻있는 분들의 한 해 표징이고 네.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순국 독립 투사들 네. 그 정신이 그 재판관 속에 이어지고 있고 이승만 독재를 타도하고 박정희 천동과 맞서 싸웠던 그 민주주의의 정신이 그분 속에 살아있다는 측면. 이거 8대1이라는 것을 숫자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오히려 6대3, 7대2면 조금 헷갈려요. 네. 8대1이 분명합니다. 8명을 쓰레기다. 우리 시대에서 네. 기레기와 같이 네. 바로 이제 그분들은 헌내기라고 그래야 되겠죠? 헌내기.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네. 지냈습니다. 이제. 그래서 네. 이제는 이 사건으로 87년 6월 항쟁 정신은 끝났고 87년 체제 한계도 끝났고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체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 행사에 참여하고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그래서 그런 건가요? 신부님 그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더 선명하고 진보적인 노선을 지향하는 이른바 정치 세력화 국민 모임을 출범을 할 예정이고 24일 오전에 기자회견도 예정이 좀 돼 있는데요. 신부님 이 모임을 적극적으로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느 한 그 주장의 의견을 네. 수렴하기보다는 좀 큰 의미에서 우리 기초를 넓게 하는 진보의 기초를 넓게 네, 하는. 넓게 뭐 꼭 진보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안 씁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분이 진보라는 단어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진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앞에서 구태여 진보라는 단어 쓸 필요 없이 그냥 인간적인 거, 인간적인 거. 민주주의, 네. 옳은 거, 양식적인 거. 그래서 아주 기초를 넓게 많은 분이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네. 그래야 높은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어요? 큰 집도 짓고. 네. 그래서 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서 일할 때 네. 세 가지를 묵상을 했어요. 네. 이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은 친일잔재 청산, 네. 그 민족 독립 정신에 조금 관심을 덜 가져요. 네. 그다음에 또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이 통일운동 쪽으로 가시지만 네네. 또 그쪽하고 구별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항일 투사들의 네. 민족의 정신. 이것이 민주주의의 뿌리다. 민주 뿌리다. 첫 번째, 네. 항일 독립 투쟁 정신. 친일 잔재 청산. 네. 이것이 기초가 돼야 된다. 두 번째 가치로서는 해방 이후에 네. 군정과 미군정과 이승만을 통해서 그 등용된 친일파들 청산하지 못했잖아요. 못했죠. 친일파들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때 묻은 게 독재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 잔재 청산, 네. 민주주의를 위해서 네. 그다음에 유신 독재 청산, 네. 전두환 군부 독재 청산, 네. 노태우까지 네. 청산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를 위한 정신, 민주화의 네. 정신. 예. 이것이 두 번째 물줄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물줄기가 우리가 미국과 소련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분단되었는데 네. 분단이 우리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끼리 근데 참 아주 정말 슬프게 대리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동족인데 네. 같은 뿌리, 같은 독립운동을 벌였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분단 극복을 위해서 통일로 이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모든 그 분단 세력을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친일잔재 청산, 네. 유신 잔당, 독재 잔당 청산, 네. 분단 세력 청산. 이 세 개의 물줄기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유신 독재와 네. 친구가 같은 그 유신 독재의 복사판인 이 불의한 현 정권, 네. 이 박근혜, 네. 이 현 정권을 타파해야 된다. 이건 불의한 정권이니까 네, 뭐 네. 불법 정권으로 세워졌지 않고 뭐 부정 정권으로 네. 부정 선거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뜻을 갖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모이자. 아. 이게 이제 저희들의 큰 뜻이고 대체적으로 1월 중순쯤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네. 이 현행 선거제도, 네.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거제도 개혁. 네. 왜냐하면 이 양당 구도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당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 비례대표제, 네. 건강한 전문인들이 정치 현장에 나가야 돼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다당제가 앞으로 돼야 되는데 이 다당제도 가능성이 가능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정치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최태욱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네. 전문 정치인들이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그 일리가 있구나.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이 민주당 또 새정치 민주연합에 대해서 저는 직접 언급을 잘 안 하는 게 네. 제가 혹시 이렇게 비판하면 서로 마음 상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하고 마음 상하면 안 되겠다. 이분들을 넘어서서 비욘드 넘어서서 네. 시대가 요구하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민주당 새정치연합의 비대위원들 대표자들 만났을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하는 운동은 네. 민주당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새정치연합이 네. 우리가 큰 국민시민연합체를 만들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서 네. 무릎을 꿇고 들어오도록 네. 그런 정치연합 시민운동체를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 당신들 각성해라. 86년 당시에 민한당 같은 그런 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라.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제 네네. 이런 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 모임은 첫 번째 발동을 걸었는데 제가 그건 김대중 대통령의 또 훌륭한 말씀이에요. 네. 50보를 혼자 달려가기보다는 네. 5보, 네. 5발자국을 우리가 모두 같이 가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냥 50보 빨리 가자는 그러한 분들인데 네. 제가 속도 조절하면서 우리가 조금 늦춰서 많은 분들이 한 발을 가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네. 이러한 것을 하자. 이렇게 네.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하시는 그 운동이 정치 사회 운동에 그 버금가는 운동일 것 같은데 그러면 19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던 투쟁반부 같은 개념이 될까요? 뭐 투쟁이란 말이 요새는 조금 이제 촌스러워요. 거북하고 그러니까 네. 그거보다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실현하기 위한 뭐 아름다운 정치 제도 네. 실현을 위한 네. 뭐 국민들의 모임이랄까 연합이랄까 이런 그 이름이야 뭐 누구든지 있으면 아주 정말 좋은 장면과 네. 안티져서 모두가 공감하는 아 그래 네. 이렇게 감동 줄 수 있는 이름을 지면서 지금 네.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거기에 새정치민주연합도 포함이 되고 정의당도 포함이 되고 그분들은 뭐 이렇게 되는 뭐 건가요? 다른데 새정치연합은 네. 우리가 초대하지 않고 본인들이 사정사정해서 들어오도록 우리가 만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정치 제대로 살아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아, 이게 우리 국민들의 그 의식을 그렇게 높이는 네. 그러한 것을 예.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지금 그 운동 단체의 타깃은 새로운 정치 제도를 위한 게 목표입니까?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친일 청산, 그다음에 유신 잔당 청산,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분단 세력 분단 청산. 세력 청산에 기반한 뭔가 좀 새로운 정치 그리고 체제를 현재 만드는 이 이런- 허여 불이한 이 정치 행정부가 예. 지금 행정 독재잖아요. 네.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제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민주주의, 평화, 생명,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한 게 목적이죠. 네. 그러면 지금 굉장히 그 범위가 커지는 예.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조직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내년 1월에 그 조직이 만들어지면 아, 조직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네. 그런 걸 위해서 네. 우리가 토론 모임을 계획하고 아,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모여서 논의해야죠. 예. 그건 이제 저의 그것이지만 또 이제 거기에선 또 다른 분들의 또 보완적인 의견도 있고 네. 그래서 며칠 전에 박재성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큰 떡을 만들려면 군부를 오래 떼야 된다. 네. 그다음에 숙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군부를 떼는 시간, 네. 또 숙성시키는 시간, 또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시간, 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 하여간 그래서 모든 분들을 이렇게 네. 모으는 그러한 그 일종의 뭐 연합 운동이랄까, 네. 연합적인 삶, 연합전선 뭐 네, 이런 게 예. 연합전선체 네. 뭐 이런 게 네, 그런 걸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 이런 것도 계획이 그것도 이제 뭐 그 중에서 또 강경하신 분들은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목적에서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서 여기 뭐 박근혜 정부가 상대를 합니까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살아온 우리 민족이 네. 이걸 넘어서서 이건 뭐 이제 3년이면 다 끝날 텐데 그걸 넘어서서 네. 그야말로 1,000년, 만년을 위한 네. 민족 미래를 위한 예. 그 꿈을 우리가 세우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우주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네. 큰 가치를 지니는 네. 그러한 운동이죠. 뭔가 좀 새로운 운동이 새로 시작되는 어떤 분출하는 네. 그런 기운이 네. 느껴지는데요. 신부님 내년이 분단 70년입니다. 이제 네, 네, 연말이 맞습니다. 얼마 네.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 분단 70년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도 이해해 주세요. 뭐 그렇게 해도 할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 주간에 신부님들끼리 모여서 네. 내년의 주제를 우리가 사순절, 네. 또 여름의 부활절, 또 성령강림 내년의 모든 묵상 주제를 해방 70년과 네. 출애굽기 또 40년과 네. 바빌론 유배 70년과 성서적 사건과 70년을 묶어서 네, 네. 성서적으로 해석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막 그런 의미가 지금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운동이 해방 70년에 촛발을 띄는 그러한 하나의 신호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 통합진보당 당사자들에게는 조금 아픔이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그분들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고통당하시는 것이 매우 아픕니다만 여러분들 감옥에 가시면 더 좋습니다. 감옥에 가라. 여러분 감옥 가십시오. 여러분 고통을 더 당해야지 통합진보당의 가치가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또 우리를 깨우쳐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또 좀 아쉬워하는 점도 있고 미숙하다고 질책한 부분도 계셨었는데 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꾸짖음이 네. 이제 더 큰 사랑으로 변화가 되면서 네. 우리 모든 국민과 시대적 가치를 모으는 새로운 계기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죽음의 고통의 사건이지만 은총의 사건, 네. 재생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가치로서 이 고난을 이겨냅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해석하면서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데 신부님 지금 통합진보당 당원 10만 명이고 그중에 이제 매월 당비 내는 당원이 3만 명 정도인데요. 보수단체 고발로 인해서 그 당원들에 대한 수사, 국가보안법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고 또 검찰이 우선 그 지도부 30명에 대한 수사를 우선 하겠다. 압수수색이 막 진행되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데요. 어떤 헌법학자는 이번 사건을 긴급조치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비검속에 비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 역사적 퇴보를 갖고 있는 이런 그 장면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막 구속사범들이 늘어나서 양심수들이 막 늘어나면 1980년대로 시계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인데요. 그 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거 아닐까요? 아프죠. 물론 아픈데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픈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슨 물리적인 힘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신학 배울 때 부활이 뭔가 이게 어렸을 때는 부활을 죽었던 분이 확 살아나는 환생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을 더 깊이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데 부활은 불교적인 가르침과 연결하면은 톨스토이의 가르침과도 같이 네.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만의 그 개신교의 유명한 신학자 성천성이라는 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활은 네. 십자가의 수락이다. 십자가를 껴안는 거다. 부활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수락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신학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아 그렇구나. 네. 부활은 네. 있는 현실을 그대로 내가 껴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고통 앞에서 피하려 하지 않고 고통 앞에서 도전하는 것. 네. 정면으로 맞서는 것. 고통을 껴안아서 고통을 녹여버리는 것. 네. 그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진보당, 통합진보당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 네. 뭐 그냥 무법천지, 불법을 자행한 자들,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 막 그걸 남용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당해야죠. 당하면서 그 무법을 이렇게 감행하는 네. 그 권력자들을 깨우치게 되고 그 권력자들은 무법을 행했지만 네. 불법을 자행했지만 그걸로서 끝입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가치는 지속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부활의 가치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신학적인 내용을 진보당원들 만나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네. 저는 신학도이기 때문에 신학적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분들이 저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젊은 세대 분들도 많이 저희들한테 애정이 있습니다만 네. 정말 70년 유신 때 그 잔혹한 시대에 박해를 받으셨던 분들이 우리를 더 잘 이해해 주시고 껴안는 거, 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그 체험의 공유 속에서 네. 우리가 한 단계 승화시킬 수 있고 또 국민 모두가 다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네. 깨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학적 의미 또 철학적 의미에서 올 성탄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내일 성탄절인데요, 신부님.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기쁨이 되는 성탄이 돼야 되는데, 우리 현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굴뚝 위로, 또 전광판 위로, 또 오체투지 현장으로 눈밭을 이렇게, 엎드려서 청와대까지 가겠다고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께 신부님께서 좀 드릴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서 저도 카트인가 네. 영화를 이제 2번 봤어요. 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영화를 보고 그랬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걸 보고 그 경찰의 폭력 네. 앞에서 무참히 당하는 그 어머니들의 그 순환 속에서 눈물이 이렇게 나는데 눈물이 나는 이유는 그 영화의 주역들이 어머니들이세요. 네. 어머니들.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 다음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운동도 네.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에게 좀 짜증을 주는 모습보다는 네. 이 엄마의 네. 절절한 모습, 가정을 위한 또는 회사를 위한 또 생존을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엄마의 삶이 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 사람들의 각박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아픔, 네. 그래서 제가 뭐 미사 때 부분 지향을 두면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아주 다행스럽게 우리 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늘 그런 말씀을 많이 네. 하시잖아요. 주변에 계신 분들, 변방에 계신 분들, 고통받는 분들, 가난한 분들을 깨어나야 된다. 네.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실제로 예수 아기가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성서의 그 기록은 네.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네. 인간은 자기 담 속에서 외부 사람을 안 받아들여줘요.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에게 배척당해서 네. 결국 동물의 자리로 간 거예요. 말 밥통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네. 그거는 사실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꾸짖음입니다. 야 인간들아, 내 아들 예수가 태어날 때 너희들 아무도 안 받아줬어. 동물 집에서만 받아줬어. 반성해.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성탄 밤미사를 화려하게 봉헌하는데 네. 그 가르침이 제 마음에 오니까 좀 죄송하더라고요. 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비참하게 태어났잖아요. 성모 마리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네. 돌보았던 요셉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린다면서 그냥 합창하고 그냥 불꽃 꽃 놓고 또 제도 화려하고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정말 정확한 표시는 아닌 것 같다. 네.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신자들에게 우리가 성당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성탄 미사를 봉헌합니다만 사실은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 아기를 우리가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특히 톨스토이가 네.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또 부모가 없는 어린이에게 네. 다가가는 삶이 아름다운 성탄절이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다면 어디에 태어나시겠느냐? 네.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고통받는 분들, 네. 비정규직, 또 굴뚝에 올라가신 분들, 또 자기 권리 빼앗기고 계신 분들,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가족들, 이런 아픈 사람들 속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이게 성탄의 참 의미죠. 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관악구 쑥고개 성당에서 그 신부님과 같이 이제 옆에서 네. 도와드리면서 미사를 봉헌할 텐데 그걸 안고서 늘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우리 민족 참 힘듭니다. 선량한 분들이 많은데 너무 약삭 빠르고 우리 시민들을 속이고 네. 계산하고 뱀처럼 징그러운 네. 권력을 남용하는 이 악마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담과 하와를 유혹에 빠뜨렸던 그 악마의 계교가 있습니다. 네. 그 자들을 그 권력에서 끌어내려 주십시오. 불의한 부자들, 네. 간악한 부자들 또 내쳐주십시오. 교만한 자들도 내쳐주십시오. 네. 이게 성모님의 기도예요. 네. 마리아 찬가라고. 네. 그 기도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탄 밤미사를 많은 분들과 함께 봉헌하고 싶습니다. 네. 그것이 고통받는 우리 약자들 분들에게 큰 희망, 등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그 국민 모임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국민은 정치 개혁을 위한 네.
가칭으로 네. 제가 생각할 수 예, 있다면 예. 뭐 국민연합이랄까, 국민연대랄까. 국민연대, 네, 국민연합. 네. 예. 좀 더 예쁜 이름으로. 네, 네, 예쁜 이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가칭은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민주주의 수호와 네. 민주주의 수호와 네. 정치 개혁을 위한 네. 정치 개혁을 위한 국민연대 또는 네. 국민운동본부. 너무 길어요, 신부님. 그러니까, 짧게, 예. 짧고 굵게. 예. 예. 요새 그게 유행이거든요. 예, 그러면 민주주의 수호와 네. 정치 개혁을 위한 장윤선 기자와 같은 모임. 아, 그것도 됐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예, 신부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행복한 성탄 네, 되시길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자녀 잘 키우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